반갑습니다. 타점 알려주는 남자 트레이더디 도민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온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 차트를 가지고 왔고, 자, 현재는 정규장이 끝난 NXT 거래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정규장 기준으로 27만 4,500원에 종가가 마무리가 됐지만은 NXT 넘어와서 다시 한번 27만 8천원까지 상승분을 받아주다가 윗꼬리를 기준으로 5% 정도 상승해 27만 5천원에 안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삼성전자에 대한 아웃라인을 봤을 때 지금의 추세 전환이 다시 한번 완벽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부분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거고, SK 하이닉스와 어떤 양산으로 흘러가는지, 저번처럼 계속적으로 비슷한 양산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독보적인 상승분을 치고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게 되면은, 일단 SK 하이닉스와는 다른 양산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랑 비슷한 추세를 이어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폭 자체에 대한 상승분은 현저하게 다르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장기적인 펀더멘탈을 가지고 간다라고 봤을 때 SK 하이닉스도 떨어진다라는 부분은 아니겠지만은 상승에 대한 폭 자체를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비교적 높은 수치를 이뤄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인지를 하신 뒤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방향성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평단가마다에 대한 대응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면서 도움됐다라고 하시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바로 빠르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0.6%에 대한 상승분을 받아줬고, 오늘 현물 시장에서 외인들이 다시 한번 3조 3천억 가량의 추가 매수세를 받아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콜옵션에 대한 매도 버튼이 나오고 있었던 시기에 맞춰서 현재 다시 한번 외인들이 2억 가량의 추가 매수 포지션으로 변경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비록 풋옵션에 현재 21억 가량의 추가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누적으로 21억, 오늘이 첫 거래일이었죠. 그렇게 지금 현재 9월 10일 내만여의 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외인들에 대한 투자 방향성은 오늘 첫 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 미약한 상승과 조금 깊은 하락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있다. 자,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금 우리가 미증시에 대한 흐름도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다우존스가 0.1%, S&P 500이 0.6%, 나스닥이 0.8%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라인이 0.46%에 대한 상승분을 견인해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어느 정도 양봉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그 상승폭 자체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이 미증시에 대한 흐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서 수급을 좀 많이 받아주고 있나,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파악해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부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이었지만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0.4%,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0.01% 부합이죠. 자, 삼성전자랑 연관해 줄 수 있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3%, AMD가 0.7, 인텔이 1.95%에 대한 상승분을 받아주고 있고, 기술주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상승 모멘텀을 달려주고 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쪽인 마이크로소프트가 0.4%, 오라클이 부합권과 팔란티어가 0.6%, 그리고 소부장 쪽을 같이 한번 본다라고 했을 때는 어플라이드가 마이너스 5.5%와 램 리서치가 0.8%, 칼 같은 경우가 보합권에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SK 하이닉스와 같은 양산을 보여줄 수 있는 샌디스크가 6%에 대한 상승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미증시 정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 상승분까지 받아줬었지만은 수급이 좀 빠진 상태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자,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미증시 같은 경우는 AI 빅테크들이 우리 국내 시장에 대한 선행지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단기적으로 선행지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봤을 때는 결국에 미증시에서 AI 빅테크들이 먼저 무리 없이 치고 쏴줘야지 우리 국내 시장에 대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원익 IPS 같은 소부장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받고 치고 가줄 수가 있다. 자, 그런 만큼 삼성전자와 연관이 되는 마이크로소프트, SK 하이닉스와 연관이 지을 수 있는 샌디스크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통해서 미증시에 대한 흐름이 어떤 양산으로 흘러가게 되는지도 여러분들에게 추적
추적 관찰을 통해서 같이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현재 8월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였죠. 8월 13일 날 옵션이 만기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변동성 폭을 강하게 키우면서 고가 기준 5% 상승한 27만 1,000원에 고가를 찍고 다시 한번 윗꼬리를 기준으로 종가 26만 3,000원에 마무리가 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현재 외인들에 대한 투자 방향성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렸었지만은 8월 달에 기준으로 봤을 때 윗구간의 물량을 받아주고 있었던 1200포인트와 1300포인트 그리고 1400포인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미결제 약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종가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비교적 수익을 투자를 진행했었던 물량들이 전체 손실로 끝나게 되는 상황을 겪게 됐었습니다. 현재 포인트 1097포인트를 기준으로 1100포인트에도 미결제 약정이 2000건 가량 쌓여져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위로 상단 구간으로 아직은 확인할 수가 없겠지만은 1200포인트 이상 구간에서부터 미결제 약정으로 남아있었던 미결제 약정을 전부 다 롤오버 형태로 미리 옮겨왔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진행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9월 10일 옵션 만기 날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 전부터 물량을 쌓아주고 있었던 콜옵션에 대한 비준 행사가를 내가 1200포인트부터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삼성전자 기준으로 사실 33만 원 이상 라인은 뚫어서 줘야 돼요. 돌파를 해줘야지 그 이상부터 수익을 더 챙겨갈 수가 있는 거고 눈으로 보이는 현재 구간 1097포인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1100포인트 또한 마찬가지로 미결제 약정이 콜옵션에만 2000건 가량 쌓여져 있습니다. 비록 풋옵션에서도 마찬가지로 1856건 가량 쌓여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콜옵션에 2억 가량, 풋옵션에 21억 가량 훨씬 더 많은 물량에 대한 배팅이 하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풋옵션으로 봤을 때에 대해서 찍힐 수 있는 그 가격을 손익분기점으로 계산해서 삼성전자로 환산해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가격도 같이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계산기를 한번 켜보게 되고 앞서서 지금 현재 1097포인트에 안착이 되어 있는데 이 손익분기점을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1100포인트에서 현재가를 더하고 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1100포인트에서 60포인트를 빼고 1100포인트에서 60포인트를 더했을 때 자,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보게 되면은 콜옵션 기준으로 1160포인트, 풋옵션 기준으로는 1040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네요. 현재 기준으로 여기서 손익분기점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몇 퍼센트에 대한 상승과 하락분이 필요할까요? 상승으로는 대략적으로 0.5%, 5%분에 대한 상승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1.05를 진행해 줬을 때는 비슷한 손익분기점에 안착이 되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1097포인트를 기준으로 5% 정도에 대한 하락분이 빠지게 됐을 때는 비슷한 행사가에 안착이 된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 자체를 삼성전자 기준으로 환산을 진행을 할 건데 그 환산하는 가격 같은 경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환산을 해야 되냐.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23.6%를 차지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18.28%를 차지하고 있네요. 둘이 합쳐서 몇 퍼센트예요? 42% 정도에 대한 상승분이 되게 된다. 뒤에 소수점까지 확실하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근데 50포인트를 기준으로 잡아봤을 때 코스피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만큼 이 계산하는 방식 자체를 똑같이 2배에 대한 상승분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계산을 해줬으면 되는 건데 현재 삼성전자가 25%보다 아래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보다는 조금 더 낮은 상승분과 하락분에 대한 계산 방식이 필요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27만 5천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5%에 대한 상승분이 아니라 0.4%분에 대한 상승분 28만 6천 원이라는 고가에 대한 단기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27만 5천 원 곱하기 이 또한 0.964%에 대한 하락분을 보게 되면 26만 4천 원이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외인들이 풋옵션에 행사하는 이 행사가에서 손익분기점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26만 4천 원. 26만 4천 원 아래서부터 수익이 발생하고 풋옵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28만 4천 원 이상부터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보게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9월 10일 내마녀의 날을 기준으로 봤을 때 풋옵션에서 수익을 챙겨간다. 풋옵션에서 수익을 챙겨간다. 이 방향성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통해서 최저가 라인을 짚어볼 수가 있는 거죠. 풋옵션 행사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26만 4천 원보다 떨어져야 되는 거고
콜옵션 행사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8만 4천 원보다는 올라가야 수익이 더 크게 발생을 하는 건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콜옵션에 대한 행사가보다는 현재 풋옵션에 대한 행사 비중이 훨씬 더 높다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죠. 물량 자체는 작지만은 어떻게 보면 방향성 자체는 일단은 이 정도로 잡고 있지만은 아직은 월 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옵션 만기가 이제 8월 13일 날 해제가 되고 14일로 처음 넘어와서 계산이 진행되는 방식이었었기 때문에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현물 시장을 봤을 때도 오늘 3조 3천억 가량의 추가 매수세를 받아줬는데, 우리 현재 삼성전자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외국계 합에서 오늘 140만 주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은 UBS가 600만 주 가량에 대한 매수 물량을 받아주게 되면서 830만 주에 대한 추가 매수세까지 받아주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세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 지속적인 매수를 진행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은 현재 지금 우리가 NXT 거래에 들어와서 매수를 받아주는 거지, 정규장 기준에서 마지막까지 본다라고만 하더라도 4,600억 가량의 추가 매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NXT 거래장에서 이렇게 매수세를 받아주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금요일장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월요일까지 휴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3일 동안 어떠한 이슈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그 압박감으로 인해서 무조건적으로 매도보다는 양방향 배팅을 진행해 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NXT에서 매수세가 전환이 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은 투심에 대한 공포를 심어줄 수 있는 공매도에 대한 시나리오도 같이 한번 부가적으로 같이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우리가 과거에만 본다라고 했을 때 현재 지금 구간에서 23조 가량의 공매도 잔고가 쌓여져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이 올라오기 전까지만 봤을 때 대차 잔고가 표면적으로는 9,400만 주 가량 늘어나 있죠. 자, 지금은 8,600만 주 가량, 약 1,000만 주, 800만 주 가량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오히려 9천만 주일 때 18조였었던 금액 잔고 자체가 현재 23조까지 오히려 늘어났다. 잔고 자체는 줄어들었는데 금액 자체는 늘어나 있는 부분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시나리오로 봤을 때 상당 구간에서 외인들은 공매도가 있다라는 압박감을 주고, 우리 지금 당장 너네한테 공매도도 칠 수 있어, 언제든지 주가를 끌어내렸을 때 내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양방향 배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 너네 이렇게까지 많이 들고 있는 건 말 안 돼, 빨리 던져내라고 하면서 지금 보게 되시면 개인 주주 여러분들에 대한 투심을 자극을 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매도 버튼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서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은 이렇듯 외인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매도 진행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외인들 뭐 해주고 있어요? 매수하면서 공매도 압박만 더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양방향 배팅이겠지만은 실제로 공매도 비중 자체는 늘어나고 있지 않는데 대차 물량 잔고만 올라가고 있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외인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봤었던 것처럼 이렇듯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다시 신용잔고를 통해서 개인 주주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도 알 수가 있죠. 자, 잔고적인 부분에서만 봤을 때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2,300만 주, 2,200만 주 가량 비슷했었던 잔고 자체에 대한 금액이 다시 한번 줄어들다가 4조 4천억 원까지 줄어들었었다. 4조 2천억 원까지도 줄어들었었네요. 근데 다시 한번 8천억 원 정도 상승 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지금 현재 5조 가량 신용잔고가 쌓여져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죠. 개인 주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현물 시장에서 물량은 던져내지만은 일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고 오니까 단타 한번 내가 쳐보겠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겠다라고 해서 신용 잔고까지 써가면서 수익을 챙겨가기 위한 포지션문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현재 외인들은 계속적으로라도 여러분들에게 수심을 자극시키는 물량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지했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우리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 우리 여러분들에게 대해 대응 전략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내 평단가가 지금 현재 구간으로 봤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하단 구간에 안착이 되어 있고, 내가 지금 당장 매도를 진행한다라고 하더라도 손실을 피할 수가 없는 상단 구간에 안착이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응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상단 구간에 안착이 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결국에 내가 평단가를 내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매수할 자금 자체가 없어서 주가가 눌렸을 때 매수를 진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이 단기 고가가 도래했을 때 내가 비중을 조금은 덜어내고 다시 한번 저가 구간에서 눌렸을 때 우리 여러분들이
매매 스타점을 가져가셔야 되는 건데 비중을 줄일 때도 내가 전체적으로 물량을 매도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비중의 70%는 가만히 두고 10%에서 30% 정도에 대한 현금 확보를 위해서 비중을 조절하고 이 현금으로 다시 한번 하단 구간에서 매매 스타점을 가져가는 형태를 반복적으로 진행해야지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평단가가 내려가고 내가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셨던 분들이 관망으로 유지를 진행하셨던 분들보다는 결국에 평가 금액 자체가 조금 더 큰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게 된다. 하지만 하단 구간에 안착이 계신 분들도 내 평단가가 15만 원 선 이상 또는 10만 원 선 아래 안착이 되어 있으신 분들마다에 대한 대응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다. 완전 하단 구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관망 유지가 맞아요. 지금에서 나오는 변동성 자체가 뭐 10%에서 20% 정도가 되겠지만은 이 정도 수익으로 내가 더 큰 일확천금을 바란다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봤을 때 결국에 삼성전자가 더 큰 상승분을 갖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내가 매도 진행하고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관망으로 유지를 하시는 게 기회비용 자체로 봤을 때 먼 미래에서는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하지만 애매하게 중간 포지션에 안착이 되어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도 사실상 관망에 좀 유지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지금에 대해서 변동성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가 계좌를 봤을 때 수익이 매일같이 천차만별로 찍히는 구간을 가만히 볼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쓰시고 계시는 이제 창구가 뭐 키움증권, 토스 여러 가지가 되시겠지만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창구 제외하고 나서 다른 계좌를 하나 뚫어놓은 상태에서 비교적 남아있는 현금으로 단기적인 접근 관점을 가져가시면서 여기서 나온 수식을 재매수타점으로 넘기시는 게 가장 현명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지금 당장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해서 매매 진행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마다에 대한 평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져갈 대응 전략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거고 다음 시간에서는 보다 좀 더 정확하게 정갈하게 정리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서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준이었습니다.